미스터 포포의 안내로 드디어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게 된 오반이었죠. 何もかもが真っ白だ。体も重いし、暑くて息苦しい。 오공은 정신과 시간의 방이 처음인 오반에게 방문을 닫으면 바깥 세계 정보와 완전히 차단된다며 셀과 베지터의 기가 안 느껴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줍니다. 오공은 어렸을 때 이곳에 들어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한 달도 못 버틴 의미를 알게 될 거라며 한번 밖으로 나가보라고 하는데 오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구와 같은 넓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공은 오반에게 나가서 이곳을 못 찾으면 길을 잃어 평생을 헤맬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이곳은 기온이 50도부터 영하 40도까지 변하며 중력은 지구와 10배 차이에 공기는 4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줬습니다. ワン、早速修行を始めっぞ。遊びに来たんじゃねえんだ。 오반은 오공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보는데 나가자마자 중력 10배가 오반을 반겼고 오공은 중력 수련이 처음이지만 금방 적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의 첫 번째 수련은 바로 오반을 초사이어인으로 만드는 것. スーパーサイヤ人に僕がなれんのかな。もちろんだ。おめえもれっきとしたサイヤ人の血を引いてんだぞ。 오반은 자신이 오공의 수행에 방해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섰고 오공은 그런 오반에게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너가 초사이어인만 되면 그때 연습 상대로 도움이 되니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로 타일러줬습니다. 오공의 목표는 누구보다 강해지고 쉽게 초사이어인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이상향은 그런 자신을 뛰어넘게 널 만들어주고 싶다 했는데 오반은 아직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미래 트랭크스가 말하길 인조인간도 못 이기고 생을 마감한다 들었다고 과연 그렇게 되는지에 의문을 가졌죠. 何言ってんだ。すでにトランクスの未来とは随分変わってんじゃねえか。オラもこうやってピンピン生きてっぞ。それに未来で死んじまったおめえはここで修行しなかったんだろ。 오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며 열심히 수련해서 미래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お父さん、お願いします。 그렇게 오반의 수련이 시작됐고 처음이라 요령이 없어 그런지 그저 길을 크게만 만들고 있는 오반에게 違う違う。それじゃあ木をでかくしてるだけだ。スーパーサイヤ人はまず怒りがきっかけになる。怒れ。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나지 않은 오반이었고 오공은 잠시 고민하더니 나나 피콜로가 셀한테 당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자 오반은 열심히 상상해보는데 안타깝게도 오반은 셀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럼 프리저한테 당한 걸 상상해보라고 했고 오반은 그렇게 프리저에게 오공과 피콜로 크리링이 당한 걸 상상하자 아주 조금이지만 초사이어인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오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련이 힘들었는지 정신을 잃은 채 오공에게 엎여 침대로 향했던 적도 있었죠. 아직 응석도 부리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오반은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오공과 수련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들이고 어리기에 오공은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가볍게 방어만 하는 형식으로 수련을 하긴 했는데 お父さん、僕を殺してしまう気でやってください。たとえ本当に死んでしまったとしてもその程度の実力だったんです。そんな程度ならお父さんを超えることなんかできるわけありませんから。 이 말을 들은 오공은 뭔가 결심이 섰는지 에네르기파 자세를 취했고 그렇게 오반에게 풀파워 에네르기파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오반은 결심했죠. 이 정도도 못 받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 오공의 에네르기파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자신의 지난 날들.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날도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자신도 못 지켰고 또한 소중한 사람도 지키지 못한 건 약했던 자신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했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그 순간 오공의 에네르기파를 반대로 날려버렸고 드디어 오반은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했습니다. ついに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れたぞ。 오반은 각성이 처음이라 분노로 발생된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됐고 오공이 처음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했을 때가 전투력이 100만이었는데 오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인간과의 이세의 사이어인은 뭔가 특별했나 봅니다. お父さん、難しくって。 오공은 처음이니깐 그렇다며 연습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머리가 너무 길었으니 이발해준다는 조금은 긴장이 풀린 그런 대화를 나눈 평범한 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초사이어인에 적응한 오반, 앳된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조금씩 사이어인다워진 걸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여기서 나갈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 수련을 하고 있는 오반과 오공. 이제는 오반도 오공과 후각으로 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반의 모습은 이제는 찾을 수가 없었죠. 드디어 지구에서의 만 하루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오반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피콜로에게 옷을 선물 받은 오반은 오공과 함께 엄마에게 가던 중 카린을 만나 오공의 파워를 테스트 받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오공의 파워가 엄청나다고 했지만 오반은 1년 가까이 있었는데도 오공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후 오공의 수련 방법은 초사이어인 상태를 유지한 채 3일은 휴식, 3일은 수련 그리고 3일은 휴식을 취하는 거였고 아무래도 초사이어인 상태를 그저 평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었죠. 드디어 셀 게임 당일날이 됐고 오반도 셀과 싸우기 위해 이동하는데 오반은 잠잘 때 빼고는 초사이어인 상태를 푼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반은 지금 평상시 상태와 동일한 초사이어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었죠. 곧이어 셀 게임 장소에 도착한 오공 일행. 첫 번째 주자로 오공이 출전했고 현대 최강의 둘의 싸움은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웠고 지구마저 흔들릴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전투 중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 오공. 그러더니 풀파워 상태에서 아래로 에네르기파를 사용하려고 준비하는데 お父さん撃つつもりだ 그대로 에네르기파를 사용하면 지구는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 같은데 오공은 진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때 오공은 아래로 순간이동을 하더니 그대로 셀의 본체에 정확히 가격해버렸고 셀의 상체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상체가 없는 채 그대로 일어나버리는 셀.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원상태로 재생해버렸죠. 다시 둘의 싸움은 시작됐지만 오공은 지쳤는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더 이상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지 결국 셀에게 항복 선언을 해버리는 오공이었죠. 너가 항복하면 자신을 쓰러뜨릴 사람이 있냐고 묻자 오공은 당연히 있다 했고 그 사람은 바로 손오반이었습니다. 정신과 시간이방에서의 수련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때 오반의 나이는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갑자기 크리링에게 선두를 주라고 하더니 자기 아들이 최강 빌런과 싸우는데 공평해야 한다며 셀에게 선두를 줘버립니다. 그걸 주면 어떡하냐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오공은 괜찮다는 말만 계속했었고 선두를 받은 셀은 아들에게 가혹한 아버지라며 받은 선두를 먹고 다시 원상태의 파워를 되찾습니다. 그걸 본 오반도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는데 거대해진 오반의 파워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믿기 힘들 만큼 상상을 초월했었죠. あれがご飯か。あのおとなしいご飯が。あのガキ。どうやってあれほど巨大な戦闘力を身につけた。 이미 각오를 다진 눈빛의 오반. 그런 오반을 무시하듯 셀은 다시 몸풀기식으로 설렁설렁 공격을 했고 오반은 그래도 이리저리 셀의 공격을 잘 피했지만 셀이 본 실력을 살짝 보여주자 그대로 멱살 잡힌 채 양악당하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팔짱 낀 채 그저 지켜보는 오공. 셀은 잔혹무도하게 공격한 후 그대로 던지더니 발로 내려치고 버립니다. 크리링은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오공은 또 괜찮다는 말만 남긴 채 지켜보기만 했고 부딪힌 잔재 속에서 다행히 오반은 살짝 상처만 입은 채 일어나 다시 결투자세를 취합니다. 다시 시작된 셀의 무차별 폭격. 오반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피하는 것뿐. 도망치다 맞고 또 도망치다 맞고 조금만 셀이 본 실력을 보이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뿐이었는데 하지만 오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보고 있었죠. 피콜로는 이 상황이 화가 나 오공에게 고함도 쳐봤지만 오공은 셀에게 더 해도 된다는 알 수 없는 말만 건넵니다. 쌓여진 돌더미에서 빛이 발생했고 그곳에서 오반은 터프하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는 천천히 셀에게 걸어가서 처음으로 한마디 내건넵니다. もうやめようよこんな戦い意味がないよ 뜬금없이 의미 없는 이 싸움을 그만두자는 오반. 셀은 애송이가 겁먹었냐며 비웃었고 이 게임에서 승리하면 전 인류를 전멸시키겠다고 했죠. 本当は戦いたくないんだ殺したくないんだよたとえお前みたいな悪いやつでも僕にはだんだん分かってきたんだお父さんがセルを倒せるのは僕だけだって言ったことが貴様が私を倒すだと。 어렸을 때부터 분노에 휩싸이면 자신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오반. 그걸 처음 알았던 것은 라데츠라는 사이어인이 지구에 왔을 때와 피콜로한테 수련받았을 때 그리고 나메크성에서 프리저와 싸웠을 때도 화가 나면 자신의 의사를 초월한 엄청난 힘이 발동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셀은 어이없어 했고 자신이 그 말을 들으면 겁먹을 줄 알았냐며 오히려 널 화나게 만들고 싶다 했죠. 지금부터 널 화나게 해서 숨겨진 힘을 끌어낼 거라며 오반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차없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크리링은 한 번 더 오공에게 이 싸움은 말려야 한다고 했지만 오공은 오반이 분노하길 바라는 눈빛으로 그냥 방관했습니다. 더더욱 셀한테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는 오반. 셀은 분노해보라며 공격의 강도를 악랄하게 올렸지만 원체 오반은 분노하지 않았는데 셀은 더 분노해보라며 끊임없이 도발하자 그게 살짝 먹혔는지 전보다 강한 발차기로 셀을 날려버립니다. 이번 공격은 셀에게도 타격이 있었고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오공은 이제 거의 다 됐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오반을 분노하게 만들기 위한 두 번째 공격은 프리저의 기술인 데스빔이었고 데스빔을 잘 피하고 있는 오반을 셀은 접근하여 몸을 으스러뜨리기 위해 감싸 안아버립니다. 오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견디기에 너무 아픈 고통이었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던 피콜로는 지금 당장 도와주러 간다고 하자 오공은 거의 다 됐다며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 모습은 사악한 베지터가 보기에도 질릴 만큼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僕貴様は間違っている。ご飯は貴様のように戦いは好きじゃないんだ。その作戦ご飯は知っているのか。ちゃんと話し合ったのか。今ご飯が何を思っているかわかるか。怒りなんかじゃない。なぜお父さんは僕が苦しんで死にそうなのに助けてくれないんだろう。僕の命よりフェアな男らしい勝負の方が大切なんだろうかと。忘れるな。たとえ実力はナンバーワンになったとしてもあいつはまだまだ子供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그저 오공의 카더라였으며 피콜로 말대로 오반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오공은 드디어 정신 차린 후 오반을 도와주려고 크리링에게 선두를 달라고 하는데 오반을 공격하던 셀은 이 말을 듣더니 방해하는 자가 우리의 싸움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선두를 가지고 있는 크리링에게로 날아가 선두를 빼앗아 버린 후 아무도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반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분노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오반의 말에 그럼 동료들을 하나씩 없애버리면 강제로 폭발하지 않겠냐고 하자 오반은 그만두라고 저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인조인간 16호가 셀을 잡아버립니다. 절대 셀을 놓을 생각이 없던 16호. 待て来るな。俺はセルと共に自爆する。 셀은 물론 오공의 동료들마저도 16호의 자폭 선언에 놀라고 俺の体には強力な自爆装置がついている。俺が秘められていた最後の力だ。お前たちまで巻き込み犠牲にしてしまうことを許してくれ。セル、いくら貴様でもこれだけ密着していれば粉々になる。これで終わりだセル。俺も貴様も粉々に吹っ飛ぶ。俺たち人造人間を作って世界征服を目論んだドクターゲロの野望はこれで全てついえる。 그렇게 16호는 셀과 함께 짧았던 생을 자폭으로 마감하려고 하는데 폭발로 인한 후폭풍을 막기 위해 모두 방어를 시도하지만 이상하게도 16호는 자폭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폭이 돼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금 상황이 16호도 이해되지 않았죠. 16号お前は自爆できない。 16호가 부르마 아버지에게 수리받고 있었을 때 일이었죠. 우연히 심장 쪽에서 지구도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을 발견했고 위험을 인지한 박사는 미리 제거해 뒀던 것이었습니다. 셀은 16호에게 아쉽게 됐지만 폭탄으로는 자신을 없앨 수도 없었다는 한마디를 남긴 채 16호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부서진 16호의 머리 부분을 밟더니 그대로 발로 차버렸죠. 아까보다 전투력이 다소 올라간 오반을 인지한 셀은 이제야 분노가 끓어오를 마음이 생기냐며 다른 동료들도 16호와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합니다. 짧은 촉수 부분이 넓어지고 셀이 기를 모으자 셀의 몸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피콜로가 입에서 알을 뱉어 부하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셀의 모습의 셀 주니어였습니다. 셀 주니어는 이렇게 보여도 본체 셀의 파워와 별반 차이 없이 강하다고 했죠. 셀은 오반의 분노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오반의 동료들을 공격하는데 오공은 셀과 전투 후 아직 파워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건 고작 베지터와 트랭크스일 뿐 나머지 동료들은 셀 주니어를 상대하기 어려워 보였는데 지쳐있는 오공은 셀 주니어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셀 주니어의 파워에 속수무책으로 한 명씩 당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분노가 치솟는 오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 셀 주니어들에게 좀 더 거세게 공격을 퍼부으라고 지시했고 상대가 강해지더라도 싸워보고 싶은 마음은 사이어인이랑 똑같은 셀이었죠. 이때 사탄에게 말을 거는 16호. 俺をあの子供のところに持って行ってくれ。頼む。地球のためだ。 하지만 사탄은 무서운지 16호의 부탁을 거절했죠. お前も少しは役に立ちたいだろう。格闘技の世界チャンピオンらしいから頼む。チャンピオン。 챔피언이라는 말에 흔들리는 사탄은 큰 결심을 했는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더니 16호의 머리를 들어올리고는 그대로 오반에게로 던져버립니다. 16号さん。孫悟飯。正しいことのために戦うことは罪ではない。話し合いなど通用しない相手もいるのだ。精神を怒りのまま自由に解放してやれ。気持ちはわかるがもう我慢することはない。 오반은 16호의 조언에 이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 말을 들은 셀은 충고는 고마우나 그런 방식으로는 오반의 분노를 끌어올릴 수 없다 했죠. ご飯俺の好きだった自然や動物たちを守ってやってくれ。
頼んだぞ。 현실을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받은 순간 셀은 오반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평상시 모습만큼 자연스러운 초사이 여인 상태,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누구보다 순수했던 오반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해지자 그토록 셀이 바래왔던 초사이 여인을 뛰어넘은 초사이 여인 2로 각성해버린 오반이었습니다.